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싸우고 절절매고 있는 가장인데 제 넋두리나 좀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가에서 부모님께 아주 혼이 나고는 집에 왔습니다. 제 처가 그동안 워낙에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제가 중간에 난감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더군요. 아내는 일이 싸서 뭐가 됐던 마음에 담아놓지를 못하기에 이리저리 말을 옮겼고 그것이 늘 화근이 되어 시댁과 분란이 일었습니다. 더구나 저희 엄마가 워낙에 깐깐한 분이다 보니 며느리가 버릇없이 구는 꼴을 절대 못 보시는지라 이번 일을 기점으로 아예 제 마누라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려고 작정을 하시더군요. 애초에 저와 아내가 연애할 때만 해도 엄마가 아주 내놓고 우리 만남을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었고 그런 사정을 제 처도 다 알고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되면 대충 수습이 되려니 하고 다들 크게 염려를 안 한 점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분란이 자꾸 나고 보니 제 입장에서도 난감하기가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선 엄마가 말씀하시는 제 처의 단점은 입이 싸다는 것 외에도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게으르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집에서 몇 년을 놀다가 저와 연애를 하면서 곧장 결혼했기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모를 뿐더러 시간을 아끼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에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학창 시절에도 늘 지각을 밥 먹듯이 해왔고 학교 생활도 원만하지 못했을 뿐더러 겨우 매달리다시피 학교나 졸업하자는 마음으로 일상을 대해왔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모자랄 젊은 시절을 그렇게 인생을 나태하게 보냈으니 이후의 인생 자체가 재미도 없고 늘 괴로움의 연속인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더구나 아내는 은근히 질투심도 많고 시기심이 대단해서 남이 주목받고 대단하게 취급되는 것을 배 아파 못 견뎌 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단함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통과 좌절을 겪으며 목표에 도달했는지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남의 좋은 것을 보면 탐을 내고 흠을 잡고 싶어하고 자신은 노력도 않은 채 부러운 마음을 시기심으로 표출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내재된 그런 비뚤어진 마음은 시댁에서 전적으로 발휘되어 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제 여동생이 학창 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아내는 그조차도 엉뚱한 방향에서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며 집안에다 늘 제 동생의 험담을 하며 다니더군요. 남의 전문직을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녀가 자기 할 일이나 똑바로 하냐 하면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아내는 살림을 아예 배워본 적도 없이 시집 와서는 음식이건 청소건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음식은 전부 시켜 먹자며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저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예사이고 뭔가 계획적으로 소비할 줄도 몰라서 시장을 보러 가도 생각 없이 이것저것 마구 다 사버리고 그럽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집에서 놀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기에 저는 그녀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일 것임을 애초에 염두하고 결혼을 했긴 하지만 너무 정도가 심하더군요. 더구나 결혼 생활이 나아갈수록 그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니까 저도 힘이 들어서 한 번씩 아내에게 주의를 주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발악대며 애초에 그 여자랑 결혼하지 왜 자기랑 해서 이렇게 됐냐며 마구 화를 냅니다. 그 여자. 네, 그 여자랑 결혼했더라면 이렇게 속 터지게는 안 살았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 아내와 연애하고 있을 때 아주 괜찮은 여자가 제게 다가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약국을 하던 약사였고 그녀는 늘 밝고 쾌청한 얼굴로 제가 사가는 소화제나 찜질팩을 건네주던 참한 아가씨였죠. 저는 그녀와 얼굴이 익어가면서 잔잔한 안부도 묻고 이리저리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무거운 약품 박스를 사무실 안쪽으로 옮기고 있기에 제가 얼른 가서 도와준 적도 있었고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그녀가 곧 음식을 시킬 거니까 같이 짬뽕이나 먹고 가라며 가게 안의 사무실로 저를 초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이 식사를 하며 자신의 집이 근처에 있어서 제가 동네에 다니는 것도 자주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전주에 제가 길 건너 만두 가게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의 사소한 일상도 눈여겨보아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낯선 신선한 감정으로 다가와서 그녀가 달리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좀 더 친해졌고 어느 틈에 영화도 같이 보러 갔고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즉석에서 펼쳐지는 현장 연주 음악을 듣다 오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일부러 걸어서 산책 겸 왔는데 그녀가 그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취미로 즐기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원래는 전공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음악이건 영화건 다 좋아했고 가정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개방적인 분위기였지만 정작 현실에서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잣대를 쫓아서 전공으로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종일 작은 약국 안에서 약품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조제하며 동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안정감 안에서 조용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예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은 취미로 즐기며 산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당시에 직장 생활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견디기가 어렵던 시점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보니 기분이 남달랐고 그럼에 따라서 그녀가 좋은 친구로 급격히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고 공통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저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오게 했고 생활이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 아내가 된 그녀와 당시에 이미 연애 중이긴 했지만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설렘이 제 마음을 심하게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당시에 이미 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약국의 그녀란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의사인 제 여동생이건 결혼 전에 그 약사건, 소위 전문직 여성이라면 치를 떨며 싫어하고 험담을 하더군요. 자신이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랄까. 하여간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여자들을 극히 혐오하고 깎아내리더군요. 하지만 정작 아내가 부러워서 그렇게 치를 떠는 여자들도 알고 보면 종일 약품 박스를 먼지 날리며 나르거나 수술이나 치료가 잘못되어 불평불만인 환자들의 원성을 들어야 한다거나 직업명의 화려함과는 달리 그저 동네 슈퍼 주인이나 다름없이 무료한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을 모르는 듯 하더군요. 어떻건 아내의 열등감은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왔고 지금은 제가 나서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여자니까 그녀의 아픔이건 고통이건 원인을 찾아서 제가 보듬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겠죠. 질투가 심한데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처를 늘 덮어버렸던 그녀가 이제는 확실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부부의 본 모습 아닐까 합니다. 내 이름은 지훈입니다. 저는 36살이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수지는 33살이고 우리는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안정감이 가장 큰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안정감이 지루함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를 스크롤하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 이거 봐봐. 그녀가 호기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단순히 평범한 저녁 모임을 가지는 친구들로만 생각했던 그룹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직설적이면서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음번엔 색다른 걸 해보는 게 어때? 커플 교환의 밤? 한번 우리의 한계를 시험해보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놀란 채로 수진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심이야?
저는 가볍게 물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불꽃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흥미로울지도 몰라. 그냥 분위기만 바꿔보는 거야. 꼭 심각하게 갈 필요는 없어, 지훈. 그냥 게임이고 경험일 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은 저를 겁먹게 했습니다. 저는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 일, 제 일상, 제 삶은 항상 신중하게 계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할까? 거의 도전하듯이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손에 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좋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기만 하자. 다음 주에 우리는 파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파티는 경기도 교외의 한 넓은 집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무도 이웃이나 호기심 많은 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집은 항상 모임에서 조금 더 대담했던 태석과 민지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치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곳곳에 놓인 촛불, 그리고 배경에 부드러운 연주 음악. 다른 커플들은 이미 와 있었고 모두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급 파티에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검은색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은밀히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나는 당신하고만 있어.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저를 안심시켰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최자인 태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우리에게 음료를 건넸습니다. 와줘서 정말 기뻐요. 그는 너무나도 따뜻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자유의 밤이고 어떤 판단도 없을 겁니다. 수지는 이미 와인을 마시며 몇 년간 알고 지냈던 다른 커플인 현우와 그의 아내 나라에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이거 참 새로운 경험이지 않나요? 현우는 숨죽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애가 나를 설득해서 오게 됐어요. 나라에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간의 스릴은 누구에게나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제 생각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상황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전기가 흐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태석은 모든 이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방 중앙에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민지가 있었는데 둘 다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그는 부드럽게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자유롭게 춤을 추고 파트너를 교환하세요. 단, 그냥 지켜보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강요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웃었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공모하듯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지는 제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우린 그냥 보기만 하자. 그녀는 우리가 합의했던 대로 속삭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커플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우와 나라애가 태석과 민지와 파트너를 교환하며 느리고 계산된 움직임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계속 제 옆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다른 빛을 발견했습니다. 춤 한 곡만?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누구랑?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지만 은발머리에 세련된 자세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춤 한 곡이면 돼. 저는 질투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준호와 함께 춤을 추러 가는 동안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우리도 즐겨볼까요? 그냥 춤일 뿐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수진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가볍게 춤을 추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가까운 거리에는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는 모습, 두 사람이 주고받는 미소를 보며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지훈, 긴장 좀 푸세요. 나라애가 제 긴장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당신 거잖아요. 그냥 게임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몇 분 후 음악이 멈추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전보다 더 가까워진 듯 보였습니다. 수진이 제 옆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춤이었어. 그녀는 제가 걱정하고 있음을 느낀 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을 한번 열면 다시 닫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진 것을 눈치챈 태석은 옆방에서 커플들이 파트너를 바꿔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바로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수지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볼래요? 그녀가 거의 도전하듯 물었습니다. 그래, 저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옆방으로 갔고 그곳에는 카드 게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각 카드는 커플들에게 질문이나 재미있는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준호 옆에 앉게 되었고 그것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태석의 아내인 민지는 제 옆에 앉아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과제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수진이 한 장의 카드를 뽑았고 그것은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키스하세요. 방은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잠깐 보더니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게임이야, 지훈.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준호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녀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것은 저를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싶게 만들면서도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알고 싶게 만드는 모순된 감정에 빠뜨렸습니다. 자, 수진 씨. 준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그 순간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고 다시 한번 제게 무언가를 말하기를 바라는 듯 바라보았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느리고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자신의 입술을 준호에게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키스는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나도 빠르게 뛰어서 귀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은 웃음과 박수로 폭발했는데 마치 그 순간이 단순히 평범한 파티의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뭔가가 변했습니다. 수진이 몸을 떼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눈은 살짝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으로 돌아와 속삭였습니다. 그냥 게임일 뿐이야, 지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안에서는 어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질투였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그녀를 보는 것은 제 안에서 제가 몰랐던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태석은 몇몇 커플들을 위층의 좀 더 개인적인 공간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뢰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미 몇몇 커플이 올라가 있었고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느슨하고 허용적이었습니다. 그곳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서로 원한다면 함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올라갈까? 수진이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 안에서 깨어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호기심, 열정, 자유로움. 가자. 저는 목이 잠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고 제 손은 긴장으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개인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너무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각자가 가장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제 손을 잡아 이끌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그의 아내 연희가 우리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고 성숙한 매력과 주목을 요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연희가 살짝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느끼는 것보다 더 단호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수진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고 그것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은 마치 방 안에 그녀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긴장하게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연희가 가볍게 제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 씨. 오늘 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날이니까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시 수진을 바라보니 그녀가 준호와 이야기하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자유롭고 가벼운 느낌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믿죠, 그렇죠? 연희가 물었습니다. 믿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그리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달콤하고 매혹적인 향수가 우리 사이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제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고 준호는 수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그 선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밤새 쌓인 긴장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주변 세계가 점점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대화에 완전히 몰입한 듯 보였고 연희는 여전히 제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었으며 그녀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긴장되세요? 그녀가 거의 장난스럽게 묻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준호가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와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따라갔고 저는 그들이 문을 지나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었을 수도 아니면 호기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히 제 곁에 있는 연희의 존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듯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연희는 제 손을 잡았고 그녀의 따뜻한 손가락이 제 손 사이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저를 응시하며 어두운 눈빛으로 강렬하게 마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비록 잠시뿐이었지만 제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고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붉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평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제 다리를 스쳤습니다. 응, 지훈. 모든 게 완벽해. 수지는 제 옆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얼굴은 붉었으며 눈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풀려난 듯 했는데 그것은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곧 뒤따라 들어와 연희 옆에 자리를 잡았고 연희는 여전히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넷 사이의 침묵은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저를 바라보며 손을 제 손과 맞잡았습니다. 괜찮아, 지훈.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전에 본 적 없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욕망, 그리고 그녀가 밖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어두운 호기심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연희는 제 망설임을 눈치채고 거의 도발하듯 그녀의 손을 제 팔을 따라 천천히 내렸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잃어야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단지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은 손에 잡힐 듯 했지만 아무도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의 의지와 한계의 게임이었고 우리 네 사람 모두 그 안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 더 어떠세요? 준호가 침묵을 깨며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동의했고 그는 다시 수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함께 방을 나서는 것을 바라보며 몸이 굳었습니다. 연희는 조금 더 제게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향수가 제 감각을 감쌌습니다.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뭘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그녀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어요. 아마 당신이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당신은요? 무엇을 발견하고 있나요? 그 말은 제게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게임이나 장난 이상의 무언가가요. 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 넘쳐 보였고 자신감이 넘치며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깨웠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를 뒤로 한 채 방을 나섰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따라 뒷마당 베란다로 걸어갔고 차가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수지는 정원에 앉아 있었고 준호가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고 진솔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제 안에서 커져갔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욕망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진이 제 방향을 바라보았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는 도전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준호도 제 존재를 알아차렸고 예의 바르게 자리를 비우며 수진을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고 심장은 목까지 차오를 듣뛰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저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한테 화났어?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제게 다가왔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지훈,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녀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했죠. 그렇지 않아? 내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당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고 싶었잖아.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그런 수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감 있고 생동감 넘치고 자유로운 모습의 그녀를요. 제 어두운 일부는 우리 둘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면을 벗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입술은 거의 제 입술에 닿을 듯 했습니다. 나는 당신 거예요, 지훈. 하지만 당신이 나를 얻으려면 자격을 가져야 해요. 아직도 날 원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 질문은 천둥처럼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것, 오늘 밤 내내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우리 둘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언제나 저는 대답하며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강렬함으로 그녀를 키스했습니다. 그 새벽 우리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수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차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밤의 순간들을 되새기느라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기 전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해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질투나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부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누구였는지를 다시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너무 멀리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게서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한계를 넘어서야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이해할 수 있는 법이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사랑과 욕망이 어떤 게임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너무 멀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우리가 함께라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행복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제 결혼 준비였습니다. 제게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친구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대로 서울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친구는 지방에서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서울로 취업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친구는 몇 번 면접 끝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을 구하지 못했었지요. 그래서 잠시 함께 살았습니다. 3개월가량 제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제 남자친구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셋이 함께 술도 마셨지요. 고향 친구가 있으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다른 동창들 소식도 들을 수 있었지요. 같이 지내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친구는 술과 남자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남자친구가 2번이나 바뀔 정도였지요. 하지만 친구의 삶이니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잘 치우지 않는 건 불만이었죠. 친구는 멀지 않은 곳으로 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바빠졌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침 회사 일도 많아진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남자친구와 신혼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너무 비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는 전세로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부모님들께 손 벌리는 게 싫어서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털었습니다. 그래도 보금자리를 구하니 좋았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4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먼저 입주를 했습니다. 저도 원룸을 정리하고 합칠 계획이었죠. 주말에는 함께 만나서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제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청소도 하고 살림살이도 하나씩 채웠습니다. 바쁘지만 나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열심히 집을 꾸몄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결혼식 준비하며 많이 싸웠습니다. 결혼식장부터 혼수, 예단 같은 문제까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시간은 없고 의견은 다르니 서로 짜증도 내고 싸움도 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지쳐갔습니다. 저는 친구와 만나서 하소연도 했고 친구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또 가끔은 셋이 함께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우리를 응원해 주었지요.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친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싸움이 많이 줄었다고 했죠. 저도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바쁘면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기분이 조금 묘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저보다 친구와 상의를 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친구도 열심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더군요. 친구는 제 남자친구에게도 편하게 대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그런 친구를 편하게 대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저만 없었습니다. 제 자리까지 침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도와주는 친구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지요. 괜히 제가 속 좁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제 친구라서 친하게 지낼 뿐이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 취향은 전혀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자친구는 그 친구를 좋지 않게 봤었습니다. 조금 싼 티가 나는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마치 술집 여자 같다고 했었거든요. 제 친구가 아니면 만날 이유도 없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지요. 저는 이제 원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가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짐도 옮겨주고 같이 커튼도 달아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뒤늦게 합류해서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덕분에 집을 꾸미는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2주 정도 앞두고 제가 바빠졌습니다. 신혼여행 공백 때문에 미리 업무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와 만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신혼집도 주말에나 잠깐 가보는 정도였습니다. 혼자 결혼 준비를 하는 남친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장 신혼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늘 가구 조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땀을 흘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치킨도 샀습니다. 함께 조립을 끝내고 치맥을 할 생각이었죠. 서둘러 치킨을 들고 신혼집 앞으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앞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현관에서 손을 떼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구를 조립하느라 늦게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혼자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혼자 가구 조립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늘 예정보다 조금 일찍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살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금방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조금 놀라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친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대로였습니다. 제 신혼집 건물에서 친구가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잠시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못 간다고 했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을 나섰던 친구가 다시 왔습니다. 남자친구도 건물 입구까지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건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신혼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남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빠르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서 두 년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전화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년놈을 나락에 빠뜨리고 싶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더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른 침대 위에 서로 엉켜서 움직이고 있더군요. 남자친구는 내 친구를 안고 격하게 움직이는 중이었죠. 문을 열자 급히 행위를 멈추고 이불을 두르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남자친구도 놀라서 허둥지둥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까지도 똑똑히 찍어두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변명 들어줄 테니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담담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가 먼저 유혹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친구도 발끈하면서 아니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다툼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이미 더러워진 제 침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둘이 뒹굴었다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리자 남자친구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남자와는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쫓아 나오는 듯 했지만 결국 혼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더군요. 그리고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놓고 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갑자기 하늘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남자친구가 보였습니다. 어제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더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 원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실에 쓰러진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쉬고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저랑 한창 싸웠을 때 연락이 먼저 왔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저희가 싸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고민을 친구가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종종 친구가 연락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친해지기 시작했던 무렵 같았습니다. 제가 바빠지면서 친구가 자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술을 마시고 둘이 같이 잤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처음부터 딴 마음을 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넘어간 남자친구도 미친놈이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 뒤 친구와 따로 만났습니다. 친구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제가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남자, 결혼까지. 제 모든 게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이 멀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지더군요. 이 상황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너 가져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양가 모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찾아오시고 제게 사과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와 남자친구는 대판 싸우고 헤어졌더군요. 친구의 일은 동창들에게도 어떻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친구는 흔적을 지우고 잠적했습니다. 한바탕 태풍이 지나간 기분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끔찍합니다.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